그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요거 하다가 끝나지 않나? 효신 탈식의 비겁이 은성이요 재성이 파인의 관살이 약신이다. 그러니까 효신 탈식, 재성 파인, 효신 탈식 요거 도식이라고 예, 부르는 거죠. 편인, 예, 편인. 재성이 인성을 깨뜨린다. 요건 뭐 탐재 파인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갑일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갑일주의 식상은 병화인데 갑일주의 편인은 계수잖아요. 저 임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임수가 있으면 병화를 극해서 식상을 무너뜨린다 해서 얘를 식상을 뒤집는다 그래서 엎어질도 밥식자 도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름은 붙였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원리 오행의 상생상극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는 취지에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도식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도식은 식상을 없는데 예, 요거 요 그래도 뭐 도식에 처한 사람은 뭐 아이 때 젖, 젖을 잘 못 먹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식상은 먹을 식자인데 예? 도식이 임해서 먹을 거를 긋겠다 이거예요. 또, 예, 그래가지고 뭐 엄마의 젖이 부족했다. 혹은 도식은 편인이니까 계모잖아요. 예, 계모가 식상을 극했으니까 그 계모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친모와 떨어져서 젖이 부족하다. 뭐 그런 유추를 해서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은데요. 제가 그런 말을 잘 믿지 말으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재관 인식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재관 인식은 인간이 붙인 거예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 그 얘는 뭐냐? 임수가 병화를 가는 도식과 그러면은 예? 임일주가 있는데 갑이 있고 병이 있다면 경금이 갑목 이것도 도식이고 도식이잖아요. 근데 경금이 갑목을 극하는 것과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건 다른데 이걸 도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5월에 태어난 갑목이 병화가 되면 조열한데 그럴 때 이 임수는 병화를 극하지만 얘는 뭐가 돼요? 약신이 되잖아. 조우의 길신이 되고. 그죠? 네. 얘도 똑같이 갑오월에 태어난 임수가 경금이 있다면 경금이 임수를 만나가지고 이 계절에 수학이 금의 조력을 받은 수가 더위를 가셔주는데 그리고 5월은 경금을 익히는 진신의 체계고 근데 이걸 꼭 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명리구별에 써놨습니까? 예, 그냥 옛 고서에 지금 얘기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구단 같은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뭐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사례를 좀 보고 자, 그렇군. 자, 보세요. 5월에 태어난 경금. 예? 얘가 주인이잖아요. 예? 이 경금을 익혀야 되는데 임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임수가 5월에 태어난 이때는 오중에 정화가 시루투간에서 정임 자합하는 간지이기 때문에 임수가 제어됐어요. 임수가. 그러면 이 계절은 5월에 경금을 임수로 익히기 위해서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데 왜 정화가 투간하고 이모가 자합해서 임수를 자합했으니까 길신을 작용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게 이사주의 그러니까 결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적천수는 어떻게 해설하고 있습니까? 적천수에 보면 그 저쪽에 태평성대를 놓는데 편인이 식신을 극하여 큰 손상을 입었다. 그저 언제? 요 병수run에. 그러니까 적천수의 논리는 예, 토생금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식상인데 신왕하고 경금으로 설해야 되는데 예, 병수run이 돼서 편인운이 와서 경금을 예, 극했기 때문에 편인이 경금을 극해서 이 사람이 이때 큰 손상을 입고 처자식을 극하고 정해운에 예, 뭐 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움 참지 못해서 스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도식에 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주에 병이 있는데 병이 있으니까 금운에는 그럭저럭 화기를 다스려서 살 수 있었는데 병수run이 되어서 조열해 주니까 이때 문제가 있었다. 예. 정해운에는 정해는 이렇게 돼서 사해충, 정이마비 일어나니까 예? 임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예. 그거를 그러니까 보식이라는 거를 유의하되 꼭 작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얘가 이모일주가 아니라면은 이모일주가 아니라 뭐 임 임진이었다. 아, 진은 아니 뭐 하여간 뭐 이모가 아니었다. 그러면 얘는 예, 이 경임이 같이 5월 달에 투간했다면은 그건 진신의 체기를 같이 경금은 병화를 만나는 걸 오히려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병경임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식인데 왜 어떻게 과갑지명을 표현하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제가 막 병경림 막 이런 거 막 가르쳐서 막 필기하고 막 새로운 걸 배웠다고 좋아했는데 원령만 가르쳐도 엄청 심오한 것처럼 복습하고 막 자꾸 하다 보니까 느낌이 없어요. 가끔 저한테 온라인 요새 제가 초급반 강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온라인 듣고 확 저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원령 드디어 내가 이해했다고.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원령 처음 배우면서 막 놀래고 막 그 표정들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해서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죠? 요새는 자꾸 여러분들도 실력이 늘어서 제가 그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뭐 무슨 임갑기 구조 이런 거 가르쳐 막 적어가고 안 외우려고 막 외우던 그런 모습이 막 눈에 선한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감명과 아무 상관도 없는. 네. 자, 명리종정에 나오는 그 도식에 관한 건데 그렇죠. 을목이 개들에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뭐 식상이 왕한 상관격이 되는 거죠. 네, 식상격, 상관격. 식상격을 이루었는데 신의 운이 와서 여기 근데 편인이 투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도식에 봉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전 최하야 그게. 예. 을목이 있는데 이 을목이 신금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신금이 와서 이 봄날에 파파로 쏟아낸 이 을목을 싹둑 자르기 때문에 죽었다. 예.
그러니까 사주 공부의 수지는 오행의 상생상극, 생극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왕약한열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그죠? 왕약한을 공부해서 지금 도식이 어쩌네, 뭐 식신제살이 어쩌냐는 그 육신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천간과 지지의 구조를 이해하는 단계가 있다. 그 뒤에 이제 구결, 세력, 의향 뭐 이렇게 쫙 가는 거죠. 이전 취업에서 승려에 지금 화가 그것도 돼요. 예, 예, 예. 층으로 깨져. 예, 화가 그냥 깨지니까 을목의 향배가 깨지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저희 만약에 신의 우리야 신문인데도 대운의 지지가 해가 아니라서 사회충이 안 일어나. 아마 신미 이런 거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신미나 뭐, 예? 근데 신미나 신묘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신해 그러니까 해묘미 미사묘 축해유가 오잖아요. 신의 밑에 따져보면 미사묘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예, 미사묘 축해유로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상관파료 손수원이에요. 상관격에 이 을목을 딱 자르면 죽는다. 자, 요건 도식에 대한 명조예요. 제가 삼명통의 도식에 대한 해설에 나오는데 신월에 간목이 병화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임수가 있어서 신금에 장생한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식에 봉했다. 그래서 출세를 못했다는. 질문 있어요. 아니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면은 극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약하면 임수로서 금생수 수생목하면 이게 살인상생해가지고 금수로 이 병화를 극제하고 금생수 수생목하면은 간목을 생하니까 이게 좋은데 왜 이 사람은 명리를 얻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계절의 논리를 이해 못해. 신월은 열매를 익혀야 되는데 열매를 익히는 건 수가 아니라 태양빛이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익혀야 되는데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게 병이란. 근데 이 삼명통해를 비롯한 모든 책에 그 얘기는 써 있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왜 수를 쓰지 않고 병화를 써야 되는지를 아무리 해도 나는 금생수에서 신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그래서 수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3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 저기 신월에 경금을 바로 익힌다고. 네. 임수가 떨어져 있죠. 네.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과거 합격은 못하겠죠. 임수가 제어되지 못했으니까. 네. 얘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운으로 보면 어때요? 얘는 금수대운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병화는 태절지로 가고 임수는 노강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뜻대로 안 풀려. 아깝죠. 근데 요것도 이렇게 잘 체크했다가 시험 문제로 나중에 출제해야겠어. 우리 그 기존에 수업했던 것 중에 50문제 뽑아가지고 제가
레벨 테스트 시험 문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느 사람마다 하나씩 시험을 보라 그래. 논술 시험을 보든지 하라고 하려고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사실. 이거 지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걸 보고 뭐 금수운에 좋다고 그래 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마음이 아파요. 자, 금수상관과 목화상관은 관이요라. 금수상관은 자월의 신금이 예? 신금이 자월에 추운 겨울에 그죠? 신금은 간목으로 변해야 되니까 그쵸?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병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임 그죠? 그게 금수상관의 희경관성이고 5월의 간목은 예, 더우니까 그죠? 어디 임계수로 예,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 수로 간목을 도우려면 이 수의 근원이 되는 이금발수에 되니까 금의 근원이 있는 게 좋다.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를 그냥 유식한 말로 예? 부결로 옮기면 금수상관과 목화상관은 안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하죠. 더 쉽게 뭐 등급이 다양하게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늘 이렇게 요새는 뭐 별로 여러분들도 지겨워서 이제 오래 들으시면 그냥 그래 또 저거 하나 보다 하겠지만 봄은 뭐예요? 봄은 수학이제 예? 물과 태양이 있어야 되고 여름은 뭐예요? 금의 조력을 얻은 수 예. 가을은 뭐예요? 화의 힘을 얻은 금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금이 신금으로 변하니까 예. 겨울은 뭐예요? 병화하고 무토로 간목을 보호하는 게 그 계절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 네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수상관과 목화상관은 금수상관은 여기니까 예? 그러니까 병화가 필요한 거고 목화상관은 어디예요? 여기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의 조력을 얻은 수. 그러니까 금이 뭐예요? 관이잖아. 그러니까 금수상관과 목화상관은 관이 필요하다. 조후 때문에. 나머지는요. 수목상관 왜요? 봄에 간목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예? 뭐 봄에 을목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봄에 목은 봄에 을목이 등령했다면 춘분지절에 을목이 등령했다면 제가 늘 얘기했죠. 봄에 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설심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안 된다. 예. 호금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예. 하추 교착이잖아요. 여름에. 예. 그러니까 하추 교착이면 경금으로 신금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경금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예?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잖아요. 예. 가을에 목은 이제 가야 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걔는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자, 명료광에 있는 걸로 할까요? 예. 자월의 경금이 금수상관격 이게 원령이 수니까 그죠? 상관격을 이루죠. 상관격을 이루었는데 요건 자합하고 요 병화가 조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살혼잡을 흥으로 보지 말라. 근데 정확히 관살혼잡은 아니에요. 거관유살처럼 돼 있죠. 네. 정화는 연금하고 병화는 조우해서 금수상관은 관이요다. 이 병화. 그래서 신축운이 불길한 거예요. 네? 왜 신축운이 불길해요? 네, 그렇죠. 이 병화를 합법하기 때문에 나빴다. 그러니까 을사병호 정미운 30년에 관록도 고위직이고 부도 겸했다.
기유의 유운의 이 병화의 근이 되는 유수를 쳐내서 화사오유할 뿐만 아니라 유수를 쳐내서 불길하다. 죽는다는 얘기죠. 금수상간의 희견관. 병금은 정화를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신금으로 변합니다. 이 신금으로 변했어요. 야, 이거 뭐 이 건이 아니에요. 건. 네. 5월의 간목인데 관이 있네요. 그죠? 요 여명에 있어서 시에 있는데 이게 이제 남편 같은 모습이 있네요. 근데 아니 궁으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남편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건 식상이잖아요. 그죠? 오중의 병화, 요 병화도 식상이죠. 이 식상과 합한 관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다. 왜? 애 아빠가 남편이잖아요. 자, 그 뭐 이제 보면 어째 이 신금이 병화가 신금을 제어할 수 있어요? 안 돼, 멀어요. 네. 근데 이 5월에 신금을 키워야 되는데 경금 대신 신금을 하고 있는데 이 신금이 조열하죠. 조열해서 쭉쟁이. 근도 없고 그죠. 예. 별 볼 일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오래 가지 않는. 언제 경인운에 상부하고 자녀도 죽고 독신으로 죽었다. 자녀는 왜 죽어요? 예? 자녀는 왜 죽는 거예요? 너무 조열해서 그래요. 예. 습기가 없어서. 과어 조열자도 희손이요. 과어 한습자도 희손이다. 목화봉사 대불상 갑인일주는 여자가 남편복이 없다고 그랬죠. 고란살이기 때문에. 예. 고란살은 왜 그래요? 간목의 남편은 경신금인데 예? 경신금의 절지는 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좌하는 예? 남편의 인종하면 이런 걸 인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당길 인자 쫓을 준자. 요 자리로 요 성을 인종해 보니까 태절지다 이거예요. 예. 음포태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양포태만 가지고 보면 태절지이기 때문에 남편이 깨져 있기 때문에 태절지이기 때문에 고란살이고 고란살이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예. 그는 첨조만 하고 실제로는 인종까지만 고란살 이야기보다도 인종까지만 보시고 음. 그런데 이제 이사주를 가만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사주는 그러니까 다시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갑인일주잖아요. 그죠? 갑인일주는 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체가 되려면 얘가 커져야 돼. 얘가 너무 보잘것이 없죠. 그럼 세력을 가지고 용강사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요? 저희가 체가 되니까 용강사약하면 안 되고 재관을 취하려고 한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아마 설명할 거예요, 이제. 예. 왜 얘가 용강사약, 어떤 애는 용강사약하고 어떤 애는 용강사약 하지 않는 이유는 체가 되는 애는 용강사약 전에 뭘? 재관을 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신금을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 화운을 가지고 얘를 신금을 제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왜 화운에 예,
그 기축무운의 발복에서 명망 있는 사회사업가가 됩니까? 얘는 재관을 취하기 때문에. 왜? 체이기 때문에. 경이눈의 남편이 중, 네. 네. 복음으로 응하면서 절지에 든다 이거. 신금이 남편인 거지. 대운의 경이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 일간을 극해서 그렇다는 거죠. 12운성으로 볼 때. 그리고 조열한 게 흠인데 인우는 금의 절지이면서 화의 생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원군에서 이제 병신합이 뭔데 네. 신묘 대운이 오면 저 대운의 신금하고 병을 이제 합을 하기도 하는데 얘가 신금과 합해지는 거겠죠. 그 왕화를 오히려 좀 다스려지죠. 하고 어, 여기 시집 갔겠지 그래. 신은 자, 그래서 기축문의 재관을 취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음, 뒤에 하나 볼까요? 요 사주 한번 볼까요? 5월에 기토 중에 병정화가 투했네요. 그러니까 화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있잖아요. 그죠? 화가 등령한 사주. 여기 있었네요. 5월에 신금이 정화가 등령했고. 그 연체죠. 네. 화왕지국이 됐으니까 조후가 선급하다. 그러면 이 화왕지국에서 이 금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세력을 얻어서 얘를 예, 화운이 더 용광사약하면 해야 되는데 얘는 왜 용광사약 안 하고 금수를 씁니까? 그 이유는 뭐다? 신묘. 신유가 체가 되어서 재관을 취하고자 한다. 예. 그래서 적용도 거꾸로 자수로 사토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렇죠. 자기 세력을 쓰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을 좌우충해가지고 충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이 얘는 커요, 작은. 그죠? 네. 자기 편을 이용해서 자기의 식상을 이용해가지고 관을 제하니까 그런 격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식신제살. 그죠? 얘는 식신제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유가 쳐니까 식신제사를 하려고 그러지. 신유일주가 아니라면. 그럼 용광사야 해야죠. 만약에 뭐 그런 해서 신유가 아니라 신금일 때 자가 금이 없으면 우리가 병신합도 자수를 없애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관을 따라가려고 했겠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저 자식이 앞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는 거야. 예. 저는 이 근데 그 중국이 잘 일단 원국의 좌우충하는 모습이 좋죠. 무토와 오화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식신제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가 왕해지면은 득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경자에 쫙 발전해 갔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이사지용. 이 적선수 보주에 있는 건데요. 수럴 정화가 화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정임합 하고 있죠. 그러면 얘도 그 용광사약 해야 될 것 같잖아. 금수를 제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화토가 세력을 얻었으니까. 그죠? 예? 무토가 이렇게 계수를 합하고 정화가 임수를 합했으니까 이 천간은 알간 이 자합하는 모습도 있고 이 신금만 제어해야 되니까 남방화운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용광사약을 안 해요?
정미일주여서 자기가 체가 됐다는. 그래서 금수가 커져야 돼요. 그 재관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유은혜는 일로 순풍으로 사회에 나가서 지현이 되었는데 기미무호 정사로 가면은 은퇴하고 발전이 없다. 예. 어떤 애들 세력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어떤 애들이 세력을 활용해서 용강사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애들이 세력이 있는 걸 억부해서 재관을 취해야 되는지를 딱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엄청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해 왔지만 비교해서 딱 한눈에 그냥 딱 그걸 파악해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죽을라는 놈한테 크게 될 거라고 크게 될 놈한테 곧 죽을 거라 그러는 거야. 제가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선하고가 책을 쓸 때 이 복잡한 52만 가지로 펼쳐지는 명리를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책은 팔아야겠고 대중화는 시켜야겠고 그래서 체가 되는 사주를 갖다 놓고 그거를 체가 되는 사주를 신강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그렇게 그냥 쭉 억부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거 아주 쉽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체가 되는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체가 되는 사주는 9개, 크게 하면 11개, 대폭 양보하면 13개밖에 안 나와요. 60갑자 중에. 나머지 일주는 그 세력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지.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쳐 드린 걸 여러분만 아시고 남한테 가르쳐 주지 마세요. 원래 내가 이걸 가르쳐 주지 말아야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오신 분들이 그냥 그 오래 배운 사람은 섞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정이 과다해서 막 찾아와서 자기도 듣겠다고 제가 요새 초급밤 잘 안 하는 게 다시 초급밤 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 안 하죠 또. 인간기 아세요 여러분? 원령 막 얘기하면 막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럼 가르치기 좋잖아요 편하고. 자, 그래서 금수상관은 왜 관성을 필요로 하는지, 수목상관은 왜 관성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화토상관은 어떤 게? 이거 보세요. 똑같죠? 한눈에 알겠죠? 얘는 뭘 해야 돼요? 금수가 커지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적천수 보주는 화토상관에 신과 유가 있어가지고 이거 못하네요. 예? 그래서 관성을 생했다 이거야. 화토상관은 관을 안 필요한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금방 요새 했잖아요. 예? 토금상관, 화토상관은 견관이면 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천수 보주에 이 사람은 화토상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상관에 견관했는데 왜 얘는 뭐 공명이 뭐 혁혁해? 왜 그래요? 얘는 화토 상관격이 아니고 정미가 체가되어서 금수를 재관을 저희가 취해오는 사주라. 그러니까 공명이 혁혁하죠. 신의 임자 개축에 관성이 득지해서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문충공까지 됐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유명한 관료입니다. 예. 근데 그런 설명을 화토상관이란 말을 해놓고 이 사람은 관성이 득지해서 공명이 혁혁하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모순을 하나의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느냐. 선화거 선생도 쓰다 보면 자기에게는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얘는 화토상관
여기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정리가 체가돼서 재관을 그냥 바로 알아.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거지.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놈만 헷갈리는 거지. 야, 그다음에 이사주 한번 볼까요? 얘는 어때요? 얘는 토금 상관이잖아. 그죠? 토금 상관인데 토금 상관이면은 예, 뭐야? 인성이 얘는 병신 앞에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성이 상관을 파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청나라 명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그냥 제가 늘 얘기했는데 얘는 어? 추운 계절에 병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화 합반됐는데? 그럼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왜 발전합니까? 얘는 금수가 세력을 이루어서, 그죠? 금수가 세력을 이루어서 자합하는 간지인 무토가 이렇게 자합했고, 그죠? 병화가 신금에 잡혔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의향은 뭐예요? 연상, 병화, 인성을 제어하는 사주라고 그렇게 써 있어. 인성을 제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관직에 나간다. 인성을 완전히 제어했어요. 왜? 대충 제어했어요. 완전히. 완전히 제어했기 때문에 병화가 커져야죠. 적포 구조처럼. 그래서 예? 남방운의 인성이 커짐으로 공명이 혁혁한 청나라를 대표하는 명신이 되고. 예.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체가 되느냐, 세력을 이용할 거냐. 그 용강사야. 완전히 제압하는 적포 구조, 완전 제압의 형태.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체가 되면 재관을 쓰면 되고, 세력을 쓰면은 용강사야. 강중이 적과자가 되는. 예. 완전히 제압한 형태. 완전히 제압한 형태는 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합으로 딱 묶어야 돼. 그러면 적포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 제압하는 쪽이 커지면 된다.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네. 병약은 기륭이 신속이요. 중하는 기륜이 평단이라. 에,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주는 세 가지가 는 거죠. 병약론에 잠깐만. 첫 번째 어떤 사람 있어요? 유병무약한 사람. 네?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 풍파가 있어요. 제가 맨날 예로 들고 있는 에, 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제 강의 절대 안 들을 거기 때문에 25살 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 예? 아이고 잘못 썼다. 떠들다가 제가 유병무역한 사주에 맨날 대표로 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얘는 임자병호가 연업이 천극지충해가지고 예, 조실부모하고 예, 가정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 5월 경금이 병 병경임 구조를 갔으니까 조우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죠? 그러면 병화가 조열하기 때문에 얘가 등령했으니까 예? 얘를 달래려면 임자가 예, 수기를 가지고 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병화를 제어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충이 아니요.
수기를 제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향이 안 맞는다. 그래서 유병무약이야. 그래도 개수 있잖아요. 개수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위중에 앉아 있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죽노릇 하는 거예요. 유병무약. 저거는 열거하겠습니다. 예. 거의 그런데 열관계수처럼 해서 눈도 나쁘죠. 조그맣고. 근데 이제 이 개수가 있는 나이가 언제예요? 예, 여기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5세가 딱 되니까 갑자기 25살 어린 베트남 처제를 만나가지고 나는 처음에 그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 베트남 신부를 얻었다고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나이를 모르니까 25살을 어린 45살에 25살은 어린 몇 살이에요? 20살짜리랑 결혼했어. 왜 20살짜리랑 결혼해요? 네? 경금은 나고 천은 인이잖아요. 그 경금을 내면 신이고 인신상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제일 먼 데 있다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멀고 시간적으로도. 25살 차이 나면 무슨 띠인지 아세요? 호랑이 띠요. 요 인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응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야, 천생연분인가 보다. 그럼 무서운 사람. 그렇죠. 25살 어린 베트남 여자한테 쩔쩔매서 살고 있어. 저한테 투덜투덜대면서 베트남은 모계 사회에서 여자들이 드세다고 막 가끔 자기가 야단쳤다가 막 자기를 때려가지고 막 자기가 혼났다가 자기부터 그다음부터 야단칠 생각 안 나. 동네가 창피해가지고 그런 거 배웠네. 배우자궁이 인자가 있으면 마누라가 오래 마누라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게 뭘 행복하겠지 말이 안 통하는데. 진짜. 그래도 동갑내기보다 사는 것도 행복하신 거지. 무서운 데는 나이가 네. 신년 제거의 불속이라는 제 얘기가 좋은 감정이 진짜 이게 설명해 주다가 이거 제 친구 얘기하다가 설명을 아까 그런 사주가 그러니까 유명무약한 사주야. 조열한데 그걸 제어해줄 수기가 부족해. 얘가 약이 없어요. 첫 번째는 유병무약한 사람. 유병무약한 사람은 일단 조실 부모 뭐 이런 걸 시작하는 거야. 이 책 보면 무슨 아까도 나왔죠. 무슨 갑자기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조상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중이 됐다든지 뭐 이른바 제가 늘 얘기하는 식판에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병무약자가 있다고 그랬죠. 무병무약.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병도 없고 약도 있어요. 크게 잘 되는 일도 없지만 크게 망할 일도 없어요. 사주 보기 제일 어려운 사람. 세 번째가 유병득약한 사람. 병도 있고 약도 얻은 사람은 어느 날 때를 만나면 그냥 순풍의 돛을 달고 일약 뛰어 올라가는 사람. 왕상지명이라고.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구별 시간이니까 뭐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거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겠죠. 예? 뭐가 제일 많을까요? 무병무약. 유병무약한 사람이 제일 많죠. 두 번째가
무병무약한 사람. 이건 제가 유병득약한 사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병무약자가 아니라 거의 유병무약자들이에요. 영문관 선생님 집에 그 안국동에 영문관 선생님 집 옆이 그 자기 집 바로 옆이 개소주집이고 세탁소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면은 개소주 냄새가 자기 창 밖으로 들어서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90년대 2개씩 들으면서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은 그 유병무약한 사주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요 옆에 개소주집 세탁소집이 있는데 개소주집이나 세탁소집을 하는 개소주집 하는 사람은 세탁소 하는 사람은 다 유병무약한 사람. 그 유병무약한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엄마가 말 안 듣는 아들 사주 보러 왔는데 유병무약한 사주면 얘는 뭘 시켜야 됩니까? 노석 선생님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요새 2022년에 생각하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90년대에도 유병무약한 사주는 짜장면 배달을 시키고 배달하면서 살면 된다. 요새 배달이 인기 직종이래잖아요. 뭐 돈을 1,000만 원씩 벌었다고 코로나에.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 벌면 그걸로 부자가 됐을까요? 절대. 노석 선생님 말이 그 유병무약한 사주는 이렇게 짜장면 배달 같은 걸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유병무약하면 계획이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긴대. 느닷없는. 그 어떻게 비율을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 배달하는 사람을 정했을까요? 네. 두 번째 이 무병무약한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거의.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나인 투 식스라 그러잖아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9시부터 6시까지. 풀 스케줄로 짜있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치나 어디 뭐 놀러를 가나 그죠? 그게 무병무약한 사람. 유병득약한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사주를 본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유병무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저는 언제 돈 벌어요? 그러면 언제 벌어요? 돈을 벌 리가 없죠. 저는 언제 풀립니까? 당신 풀리지 않죠. 제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갈 거예요. 갈 리가 없죠. 사주 공부하는 것과 실제 보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마누라하고 저 남편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곧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병무약한 사주는 기본 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병무약한 사람은 저는 언제 이거 똑같아요. 저는 언제 돈을 벌 거예요. 당신은 큰 부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 출세할 거예요. 좀 승진은 될 것 같은데 크게 승진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크게 될 거예요. 아니요. 착한 아이로 살 겁니다. 그럼 유병득약한 사람들은 사주를 보러 우리에게 오기 잘 힘들죠. 네. 그럼 누구 사주를 보는 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네? 유병무약한 사람들 사주를 봐주면 그 사람들은 사주 한 사람한테 5,000원씩 받아가지고 언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병약은 기륭이 신석이요 중하는 기륭이 평단이라 이런 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 속성속패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문자를 쓰는 이유가 오행을 공부하면은 어느 날 되면 건진법사나 천공처럼 이렇게 유병득약한 사람을 만나는 날을 위해서 이 구결을 열심히 공부하는. 예. 무병무약하거나 유병득약한 사람은 구결로 설명해 주는 필요가 없어요. 예. 박 선생님, 도계 선생님 그렇게 뭐 고명하신 분이고 사주 잘 보고 뭐 대전의 박사준이 뭐 임학 선생이 자기 책에 그 명리정문이란 책에 도계 선생님 사주를 갖다 놓고 아시아 최고의 술사 박재환 군의 사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도계 선생님 손님의 반은 5,000원짜리 장바구니 들고 온 아줌마 80%가. 사주를 보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 자,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주를 보면, 예, 어때요? 이 사주는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1번 유병무약, 2번 무병무약, 3번 유병득약. 왜 유병득약이에요? 예? 얘는 딱 보세요. 해자축 북방운의 임수가 개두됐으니까 어때요? 수다 목구야. 너무 추워. 그런데 이모가 자합하는 관계에서 오화를 제어했네. 아깝다. 오화를 제어 안 했으면 조가 되어서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오중에서 기토와 병화가 투했죠. 그래서 오중의 기토와 병화가 투해서 제압되지 않고 을목을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거꾸로 천간의 모습이 왕한 임수를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강력한 임수를 화토가 목화토가 제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예, 어때요? 전국이가 식상으로 인성을 그렇죠. 식상으로 인성을 제압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남방운에 발전한다. 네. 중년에 동남으로 주행하여 용신이 생함으로 과거 시험에 으뜸으로 합격한 장원급제다. 네. 예, 이눈부터 여기로 발달했다는 거죠. 네. 이게 유병득약. 자, 이거 클린턴 사실 얘는 양포 음극이야. 그죠? 세력을 이루어서 신금과 축토를 제압했어요. 어떻게 제압했어요? 신금이 축토에 딱 들어가. 그럼 인축 합하고 축술 향해서 딱 몰아넣고 이렇게 제어하고 있어요. 그 적보 구조가 된 거죠. 예. 병신, 정유, 무술기의 경자, 신축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단수. 유병득약한 거죠. 딱 신금을 축토에 몰아넣고 자기가 축술형 인축합으로 딱 완전히 제어하고. 보통 사람의 사주. 천간은 목화로 이루어졌는데 지지는 금수가 이렇게 되고서 얘는 양봉극 아니에요? 자월 몇 도예요? 지금이죠. 오늘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15도인데 이 목화가 세력을 이어서 얘를 제어가 돼요, 이게. 목화가 금수를 제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나 금수가 중하기 때문에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를 결국 제압하지를 못해요. 안 되는 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죠. 쥐들이 떼를 모아가지고 뭐 고양이에게 대항하는 모습인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신충에도 인목이 상하고 장비천하려 미토가 자수를 천하여 자수를 제어하고자 한다. 마이너스 지금 15도인데 예? 동짓달이잖아요. 근데 이 인이나 미가 병이나 힘을 쓰겠어요? 다 터질진데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걸 하는 사람, 예, 그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거. 그러니까 그럼 이 사주는 밑에 사주 보세요. 얘는 술 중에서 신금이 올라간 이 재를 제어하고자 하네. 그러니까 의향은 금수를 제어하려고 그러죠. 신금을 제어하고 해수만 제어하면 되는데 해수를 제어하는 수단이 없어요. 겨우 오해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수가 제어되지 않으니까 세력을 기다려야 돼.
예, 그래서 화왕지에 이르자 어디 지배인 매니저가 되었다. 위의 사주보다 좋다. 왜 위의 사주보다 좋다고 한 거예요? 얘는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수가. 오술이 회국한 가운데 끼어가지고 얘는 몇 도예요? 해월이니까 영상 한 10도. 얘는 마이너스 15도니까 얘는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러면 클린턴 사주도 신이라는 글자로 보시면 글쎄 문도로 보면 화가 약하지 않은 얘는 내격의 구조도 되죠. 크게 되려면 내격의 구조가 먼저 완성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내격의 구조가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양포 음구에서 의향을 가지고 축토를 열었다가 이렇게 적포 구조가 되니까 확 올라가요.